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통풍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통증을 느끼는 급성 질환이 아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대사 질환입니다.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면 관절에 요산 결정이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방치하면 신장, 심장, 그리고 뇌, 기타 다른 장기에 모두 침범되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물론 수명도 단축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 치료의 핵심인 요산 저하제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약물 치료가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관점을 다 다르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산 저하제, 요산 강화제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우리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약으로는 자이로릭, 페브릭, 그런 약들입니다. 이런 요산 저하제는요, 통풍이 있었던 분들은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발작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산 수치를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 통풍이라는 것이죠. 요산 수치는 꾸준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요산 저하제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통풍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요산을 낮추면요, 약을 먹어서 낮추면요, 대부분의 통풍은 완치됩니다. 그럼 통풍이 완치되는데 왜 요산 낮추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요산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통풍이 다 없어지면 아무 증상도 없고 통풍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도 없어지지만, 계속 요산 강화제를 먹다가 요산 강화제를 이제 안 드시면 요산 수치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요산 결장이 만들어져서 우리 조직에 다시 들어가서 박힙니다. 그럼 우리 조직에 요산 결정이 있는 것이 통풍이니까 통풍이 다시 재발하는 거죠. 통풍이 재발하면 통증이 다시 옵니다. 통풍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풍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요산 강화제의 복용이 필요한 겁니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산 저하제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 치료에서 사용되는 요산 저하제, 요산을 낮추는 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요산이 적게 생기게 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 DNA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대사해서 요산으로 만드는데, 그 중간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요산 생성 억제제이죠. 기본적으로 통풍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알로퓨리놀은 1960년대에 개발된 요산 저하제로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본 약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알로퓨리놀이 기본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페북소스타트라는 약을, 이것도 요산 생성 저해제인데요, 페북소스타트라는 약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약도 똑같이 1차 약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약을 처방받고 통풍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페북소스타트는요, 상품명으로 페브릭인데 여러 가지 지금은 많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페브릭이고요. 알로퓨리놀보다 부작용이 적고 용량 조절이 간편해서 선호되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 요산 배설 촉진제는요, 신장에서 요산을 빨리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그런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주로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요산 저하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것이 통풍이니까, 통풍 환자들이니까 요산 배출을 잘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많아서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이 들어와 있고요. 반대로 미국에는 벤즈브로마론이 금지가 돼 있고 프로베네시드란 약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프로베네시드란 약이 금지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통풍의 어떤 기초 가이드라인은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약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급성 통풍 발작 시에, 즉 통증이 막 오고 발이 띵띵 붓고 그랬을 때 요산 강화제, 요산 저하제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이유는 과거 교과서에서, 과거 지식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강좌에서, 블로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있을 때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플 때도,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도 통풍 발작이 많아도 그냥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아프고 덜 아프고 그렇지 않다.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방을 해드려도 환자분들이 중간에 아플 때 약을, 요산 강화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의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통증이 있을 때는 요산을 낮춘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강좌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갑자기 요산 수치를 낮추면은 요산 결정이 이렇게 막 녹아내려 가지고 요산 수치가 변동이 커서 염증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요, 급성 발작 시에도 통증이 너무 심할 때도 요산 저하제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신장에 나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발작 중에도 계속 사용하던 요산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복용하는 것이. 그러나 발작이 있을 때는 요산 수치를 급격히 막 이렇게 낮추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드시는 것이 좋고, 급격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거는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발작이 있는데 막 술 드시는 분, 아니면 발작이 있다고 해서 막 고기랑 밥을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요산 낮추는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조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잘 몰랐던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통풍을 한 거의 20년째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관심이 있었겠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맨날 하면서 통풍 환자들이 제발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 아쉬운 사람이 뭐 우물 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자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본인이 아닌데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의사들은 양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모든 의학 지식을 계속 공부하면서 살 수는 없죠. 삶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요산 강화제 계속 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급성 통풍 발작 치료제. 빠른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죠. 보통 사용하는 것이 그 소염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콜키신. 콜키신은 과거 콜히친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품명은 콜킨이라고 하고요. 이들 약물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게 좋으냐? 그냥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와 코리친 중에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코리친이 특효약이고 그 진통소염제가 좀 효과가 있고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세 약물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코리친, 소염 진통제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스테로이드 중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 중에 인도메타신이라는 약이 굉장히 강력한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메타신하고 무슨 우리가 흔히 먹는 브루펜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게 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코리친이 꼭 이게 특효가 아니다. 비슷하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약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약 먹으면 좀 불안하니까 두 가지 약물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원칙은 하나만 쓰는 건데 쓰다 보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환자분들은 아플까봐 약을 두 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이 하나만 써도 문제는 없고 대부분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논문에는 돼 있고,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은 비슷하다. 세고 약하고 한 약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그 부작용과 금기사항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통풍 치료제는 각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염 진통제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장관 출혈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 콩팥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면요. 그리고 코리친은요,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근육이 좀 망가질 수가 있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설사죠. 구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나 비만 당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제를 복용하는 동안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알려서 약을 좀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까먹었었는데, 코리친에 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친, 콜키신, 그리고 상품명으로는 콜킨인데, 이 콜킨이 과거에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처음에 두 알을 먹고 발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하나를 먹고 1시간 후에 또 하나를 먹고 계속 하나씩 그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킨은 고용량일 때 근육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위장관 설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육을 망가뜨리는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설사가 날 때까지 먹어라. 설사가 안 나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이 콜키신이 많이 먹거나 조금 먹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알을 드시고 12시간 후에 또 하나를 드시고 또 12시간 후에 또 하나를 먹고, 이렇게 해서
약이 한 10번인가 12번인가 그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콜킨을 먹는 용량도 과거하고 많이 다르다. 지금은 많이 먹지 않아도 똑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풍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거죠. 요산 수치를 관리하면요, 통풍이 완치가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고, 정말 통증 없는 삶, 통풍 환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알로피리놀과 페북소스타트 같은 그런 요산 생성 억제제는요, 안전하게 통풍 발작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낮춰서 합병증을 방지합니다.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복용이 편리하고 쓰기가 편한 것이 페북소스타트여서 우리나라에서는 페브릭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과거에는 발작이 있을 때는 약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꾸준히 통증이 있을 때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 음식 정말 강조되고 있죠. 통풍 환자들한테. 그런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비율이요, 거의 9대 1이에요. 압도적으로 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너무 거기 치중하지 마시고 약을 일단 잘 드신 다음에 나는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 생활 습관과 음식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신경 쓰는 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술하고 과도한 탄수화물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드시면 된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음식 조절하는 방법이 많이 간소화됐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통풍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상황, 그리고 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을 20년째 계속 그 약을 먹고 싸우고 있는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